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 그리고 수치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 많이들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한 일,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걸 내가 실수했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수치심은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그러한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뭔가 일을 잘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수치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책감까지는 괜찮은데 수치심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수치심인가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인가, 그것들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요, 건전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게 하는 수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건강한 수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놓고도 적반하장처럼 본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건강한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자신의 실수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어떤 것이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고 창피해하고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존감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이 만들어내는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점 얘기를 했죠. 죄책감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끝나면 되는데, 수치심은 그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떠한 일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오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부모의 양육 방법에 의해서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양육 태도 자체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혼이 난다고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끊임없는 잔소리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주 양육자의 반응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항상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그 아이에게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계속 잘못을 했다라는 양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반응을 한다면 아이들은 수치심을 가지며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수치심의 형성에는요,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간접적인 수치심의 형성 방법입니다.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팔자야,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식으로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 자체가 떳떳하지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게 되고,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없고 내가 남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창피한 상황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그러한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특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부모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그 부모에 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까지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서적인 얽힘이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결되지 않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그 정서적인 문제가 얽혀서 부모의 수치심을 자신의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창피해하면 이유 없이 자녀들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창피함을 똑같이 가지게 되고, 부모가 수치심을 느끼면 자녀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에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가정의 비밀이 수치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뭔가 가정 내에서 숨겨야 될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외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처럼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자신의 가정이
뭔가 잘못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서 감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이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고 내 삶이 뭔가 감춰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창피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치심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접적인 수치심의 형성 방법을 보면요. 때로 인해서 수치심이 만들어집니다. 학대를 받으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때로 이런 학대를 받는 아이가 외부의 도움을 청했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도움을 받지 못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내 자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결하며 수치심을 만들어내게 되죠.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할 기회가 없을 때 수치심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부모들로부터 암암리에 혹은 직접적으로 너 아무 데나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처리할 기회가 없어서 그 문제들을 끊임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을 하며 수치심을 형성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비밀이 있고 그것을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꽁꽁 감춰야 되고 숨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감추고 있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껴지게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가지는 양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타당함을 확인하는데 실패함으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이나 욕구를 느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당한 욕구나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감정이나 그러한 욕구가 또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을 심어주는 말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너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 너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너는 부모 중에 누구랑 똑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게 있냐?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아이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